어, 모든 자연 만물에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정적인 움직임과 동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종의 파형으로 얘기하자면 크게 파형이 일어나거나 물결로 말하자면 물결이 크게 파도치거나 파형으로 얘기하자면 적은 파형, 적게 움직이는 것. 물결로 얘기하자면 작게 파도치는 것과 잔잔한 물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중에도 크게 이렇게 태풍이 일어나서 큰 파형이 일어나는 게 있고 작게 파형이 일어나거나 아주 잔잔한 거의 움직임이 없는 이렇게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이렇게 수많은 왔다 갔다 하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선풍기 불어가지고 바람 만듭니다. 물결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적은 엉덩이 같은 거 휘저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슈퍼 태풍을 마이크로웨이브로 만들어서 그래서 물결을 휘저어주면 큰 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적인 움직임과 정적인 움직임 또는 아주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추상적인 이런 말로 말고 기술적인 형태로 바꿀 수 없을까요? 그게 이제 제 기술인 이건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나면 왔다 큰 파형이 일어나고 차이가 적으면 왔다 똑같은 구리선을 배치하다 구리선의 겹을 좀 많이 하면 약간 동적인 움직임이 그것도 움직이라는 구리선의 겹을 보통 가정에 쓰이는 건 그 전기선이 한 2개 정도겠죠. 2개 정도는 1개 정도 이렇게 서로 그것도 이렇게 따로 절연체로 구분되어 있으면 왔다 갔다 못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전기선 안에 그리고 여러 개의 굵기의 전기선을 같이 배치했을 때 그때 이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서로 가까이 붙여놨을 때 그때 동적인 움직임이 생긴다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의 구리 전선을 똑같이 배치를 해놨다. 그 안에서 바로 이런 파형적인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같은 동적인 거를 2개 정도 구리선을 했다. 구리선이야 똑같은 굵기의 구리선을 했다. 그럼 그때는 움직임이 좀 덜한 거죠. 왜? 서로 평균하고 있으니까. 서로 같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잘 작동을 안 한다 이 말씀이에요. 서로 자연 만물에도 우리가 기체 어떤 방을 방에 음식을 조리할 때도 보면 그것이 음식을 조리한 냄새나 어떤 태운 냄새가 방 안을 가득히 채웁니다. 여기를 왜 그럴까? 평균한 그냥 원리 때문에 그 공기끼리 서로 교환을 하는 거겠죠. 농도를 물에 있어서도 농도를 이렇게 물감을 풀어놓으면 그 물감이 그냥 거기 정체돼 있는 잘 움직이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움직인다면 물감이 좀 옅은 것은 그렇죠. 물 전체에 가득히 퍼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단순한 말인 것 같아요.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기술로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죠.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게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것이 원리고요. 이것이 서로 유리병처럼 또는 불의에 있어서 절연체처럼 서로 교류를 못하게 하면 왔다 갔다 교환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교환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농도의 교환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다양한 교환이 있을 수 있어요. 교환이 서로 이루어져서 평균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인위적으로 그럼 이런 기초 그렇죠 단순한 원리이고 누구나 알 수도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구체적인 기술로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굵기가 다른 구리선을 여러 개를 배치해서 동적인 파형을 만들어 안테나 구조 없이 그냥 전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모터에 모터에 서로 굵기가 틀린 모터를 감아놓은 거 보셨어요? 다 똑같은 걸로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적인 동적 에너지를 갖게 되는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많이 감아놓고 그 중에 가장 약한 전선도 그 강한 열기를 할 때 타지 않도록 좀 굵어야 됩니다. 결을 가장 약한 놈이 타버리면 모터 고장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가장 약한
바퀴에 그 구리선도 좀 그 열을 견딜 수 있도록 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왔다 갔다 함으로 움직임이 심한, 그러니까 그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보면 이렇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 힘이 발휘되지 않지만 몸에서 힘을 발휘해 갖고 어떤 물건을 움직이거나 뛰거나 했을 때 동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동적인 운동이. 이렇게 전기도 가만히 물이 있거나, 전기나 물도 가만히 있거나, 그럼 아무런 에너지를 발휘하는 데서 크게 안 해요. 이렇게 뭐랄까, 물이, 물결이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그것이 바람에 의한 것, 태풍에 의한 것이든 뭐든 그때 이제 물의 위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전기도 일종의 이렇게 물의 양이 있듯이 전기의 양이 있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물의 물이 이렇게 막 요동치는 파도처럼 일어나는 방법이 좀 파형이 큰 거죠. 그렇게 된 것과 전기도 그럴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전기는 그럴 수 없는가라는 거죠. 전기 있습니다. 번개 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번개 치면 막 사방에 날리기 막 브루스를 치죠. 전선 안에서 움직였을 때는 몰랐는데 누전 일어나면 팍팍팍팍, 무섭죠. 그것처럼 동적인 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번개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서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가,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굉장히 인류 역사상 중대한 발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이렇게 무선 전파다. 무선 전파도 전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에서 안테나 구조를 통해서 파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보통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이동통신에서 두 개 묶음으로 쏘는 경우도 있으나 같은 전파 정도. 이 제 방식은 서로 수많은 전파의 결합, 두 개나 세 개, 네 개, 10개도 자유자재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수없는 수학의 조합으로 인해서 이론적으로는 수십억 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전파의 조합이. 아니, 어떤 전파를 썼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파형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전기를 움직임을 통제해서 만들어낼, 전선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안테나의 구조를 통해서도 자유자재로, 작은 안테나에서는 작은 전파, 큰 안테나에서는 큰 전파, 전력을 강하게 하면 강한 전파, 파형이 커지겠죠. 전력을 약하게 합니다. 이걸 또 섞어가지고 서로 또 공중에서 대중소 전파를 쐈더니, 파형이 틀린 걸 쐈더니 진액끼리 결합해서 또 새로운 전파를 이루더라. 가까이 붙여놓은 구리 전선 가까이 붙여놓으면 멀리 떨어지면 아무래도 좀 덜하죠. 그래서 각도를 우리가 전파를 쏠 때 멀리 떨어지게 해서 부목 현상만 일으키게 하고, 중간에 가운데 전파를 세게 해서 그래서 통로를, 공기 중에 통로를, 하늘의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쭉 멀리 가게 해서 적기를 공격한다. 적기를 기판을 태우거나 적의 단투기 아니면 조종사를 공격해서 열로 의식을 잃게 하나, 또 이제 출력이 강하면 태워버릴 수도 있겠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이렇게 고기 너무 태워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이 끓거나 태워집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파형이 틀린 것을 결합해서, 몇 가지를 결합해서 원형 형태로 해가지고 수십 개의 전파가 각각의 출구가 수십 개가 있고 확 돌려주면 그걸 이렇게 바닷물을 끓이면서 확 회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공기가 회전하고 물도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딱 슈퍼 태풍이 만들어지거나, 욕지에다 쏘면 스쿠리 현상을 일으키면서 물이 없으므로 공기만을 회전시켜 가지고 토네이도를 만들어요. 그걸 이제 비행치대에서 쏴가지고 거기 추진 구조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외선도 역시 똑같습니다. 적외선 똑같고 각도를 완전히 부딪히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전력의 세기가 클수록 인공번개, 누전 현상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면서 강하게 붙였으니까 인공번개 현상이 일어난다. 번개 현상은 일종의 구름이 넘쳐나는 전력이 양을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탈출하고자 하는 누전 현상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적으로 일단 전류를 잘 견디고 타지 않는 금속체에 갑작스럽게 많은 전기를 갖다가 준다. 막 하나의 전선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선에서 한꺼번에 연결하고 많은 양의 전기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넘쳐서 누전 현상이 일어나고, 근처에 다른 피레침과 같은 구조의 금속체를 놔두면 그쪽으로 전기가 옮겨가더라.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무선전송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제 모든 기술, 그다음에 모든 바람, 공기나 물결 이런 모든 종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파형, 그러니까 어떤 동적인 파형을 만들어내고 동적인 움직임만 정적인 움직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죠. 생각을 정리하니까 하나 이론이 되죠. 네,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이론인 것입니다. 생각을 정리해 갖고 그걸 과학적인 이론으로 튼튼하게 이론화 시켜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기술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펠러의 사이즈를 틀린 것을 서로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서로 다른 진폭이 일어나겠죠. 이만한 선풍기 불어나는데 이만한 선풍기, 이만한 프로펠러 도는데 강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큰 선풍기 프로펠러 돌 때 강한 움직임. 그럼 그걸 사이즈를 틀리게 했을 때 어떤 공기가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진폭, 공기의 파동적인 움직임을 틀리게 만들어내는. 그 전력량이 특히 전력량도 관련이 있겠죠. 대중수로 프로펠러를 배치해서 이렇게 하거나 물의 출구를 대중수로 했을 때 서로 간섭하는 현상이라는. 그래서 회전적인 강한 파동이라는. 그래서 내가 에어컨을 대체할 수 있게끔 타워 형식으로 이렇게 상중하를 동시에 선풍기를 틀어주거나 또는 선풍기 구조를 인위적으로 대중소 형태로 이렇게 에어컨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프로펠러를 대중소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아래로 놔주면 서로 아래로 놔주는 높이 때문에 서로 바람 가운데 간섭이 일어나요. 또는 인위적으로 그것을 사이즈를 틀린 그 프로펠러 사이즈를 배치를 했을 때 그리고 서로 진폭이 틀리니까 서로 간섭하는 현상 하나가 되고자 하는 평균 원리를 따라서 그것이 서로 바람이 섞이는 과정에서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그렇죠. 에어컨 다른 방식에 비해서 서로 사이즈가 틀린 프로펠러를 날개 선풍기를 배치했을 때 방안이 완전히 풍랑으로 가득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시원하게 바람이 시원하게 부르는 것이면 시원합니까? 아니면 바람이 하나도 안 불 때가 시원하게 부르는 게 낫죠. 산들바람이 넣는 게 낫습니까? 시원하게 바람이 싱싱해서 바람이 싱싱싱 강하면 그렇죠. 이게 완전히 몸의 체온을 뺏겨서 시원해집니다. 이런 것이 에어컨을 대체하는 선풍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중하로 에어컨 형식으로 타워 형식으로 해가지고 프로펠러 사이즈를 틀리게 하거나 프로펠러 사이즈를 똑같이 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워 형태로 놓으면 방안이 있다. 아니 보통 2m 30 정도 되잖아요. 2m 30이나 2m 50, 또 높은 데도 있지만 그 높이만큼 동시에 상중하를 갖다 바람으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공기가 선풍기를 강으로 돌릴 때는 그렇게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 거로 공기가 떠도 좀 더 차가워집니다. 그죠? 공기 이제 통로를 제 방식이 이제 선풍기 형태가 됐든 히터기, 온풍기, 송풍하는 모든 방식 또는 이렇게 공냉식 방식이라든지 컴퓨터에 펜 시키는 공냉식 방식이라든지 순행식 방식이라든지 또는 또 프로펠러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대중소 사이즈로 해서 했을 때 보다 강한 강한 풍랑이 일어난다. 이걸로 공기를 식히거나 순행식, 공냉식이 똑같은 구조가 들어가는 그런 공기의 출입구 선풍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지금보다 현재보다 훨씬 길게 만들어 가지고 고압을 때 있잖아요. 1m보다 2m, 3m 이렇게 관이 길수록 보다 높은 고압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로 쏜다고 소방어스도 불금 만드시려고 안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서로 이렇게 회전 간격이 서로 틀린 넓고 중간 좁고 촘촘 볼트 나사 할 때 그 노선 나사 간격이 서로 나사의 회전 간격이 서로 넓고 중간 좁고 촘촘 이렇게 만들어내면 잘 막힌다고 얘기했었죠. 이런 구조죠. 볼트의 나사 끝을 살짝 올려주면 강하게 치기. 볼트의 너트 부분을 좀 넓게 만들어주는 볼트로 만들어주면 볼트 노트에 2개나 3개 결합 강하게 체결된다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나사도 이렇게 나사선 회전 나사선을 2개를 하나를 2개짜리의 두께를 하나로 만드는 그 부분이 들어가면 강하게 체결되고 그런 과사는 뭉개지기가 쉬운 그런 나사는 위에다가 좀 두툼하게 보강 조치를 해서 이렇게 십자 일자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 준다든지 여기다가 좀 댐식으로 위에 살짝 일자를 좀 올려가지고 회전할 때 압력을 받칠 수 있도록 위에다 일자를 하나 그어주는 거죠. 금속의 높이가 이렇게
방파제 댐처럼 해서 들어가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그래서 보강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자꾸 뭉개지잖아요. 강하게 힘을 돌려주면 뭉개지지 않습니다. 뭉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뭉개지지 않게끔 받쳐주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잘 뭉개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방파제처럼 이렇게 일자 금속을 하나 같은 재질로 두껍게 만들어 주는 거죠. 금속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잘 안 뭉개집니다. 그다음에 끝에 양 끝에 홈을 좀 파주거나 왼쪽 오른쪽 일자라면 끝에만 홈을 좀 파주거나 가운데 홈을 파주면 훨씬 더 회전이 잘 되는 거로 이렇게 회전력이 잘 되면 잘 풀어주고 잘 닫히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지적재단 특허. 홈을 중간에 어떤 형태의 홈이든 원형이든 네모나든 홈을 파주고 양쪽 끝에도 홈을 일자 홈을 파준다는 거죠. 일자든 십자든 끝에 부분에 일자 홈을 파주면 굉장히 잘 파집니다. 그 다음에 잘 회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만물은 물이 됐든 공기가 됐든 또는 뭐 전기 형태, 전기가 이제 유선, 전기선 안에서의 구리선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리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는 하늘에 있고 공중에 있고 A사 레이더의 경우에는 전파를 통해서 서로 다른 파형,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서로 다른 진폭을 가지는 것을 하나로 합쳤을 때 서로 간에 결합하려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평균 이론을 따라서 그 안에서 강한 동적인 에너지를 갖더라. 이게 이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그런 원리가 있다 해서 시작해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기술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프로펠러 사이즈를 서로 틀리게 하면 훨씬 더 강한 그 움직임이 일어나겠구나. 서로 간에 간섭 현상을 내서 회전, 풍랑이 일어나겠구나. 한마디로 태풍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그걸 위아래로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것을 갖다가 또 사이즈가 틀린 프로펠러를 배치하면 서로 간섭하고 되는 현상 때문에 엄청난 풍랑이 생기기도 실내가 엄청나게 시원해지겠구나. 이거죠. 그 다음에 순행식이든 공랭식이든 다중 입출력. 그러니까 홍게를 빨아들일 때도 여러 개 통로를 통해서 내보낼 때도 여러 개 통로를 통해서 내보낸다. 선풍기는 그냥 싸주면 되고요. 싸주면 되고 에어컨이나 몸풍기 같은 이런 종류 이런 것들을 출구를 너무 좁으면 내뿜는 데 좀 있죠. 공기를 빨아들일 때는 빠르게 그렇게 좀 좁은 계곡처럼 좁은 유속이나 물이나 공기처럼 좁은 통로를 통해서 빨아들여주면 빠르게 빨아줘야 됩니다. 빨아들일 때는 나팔관처럼 겉에 들어오기가 쉽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피토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었죠. 비행체의 피토관처럼 이렇게 나팔관처럼 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압축을 해서 다시 내보내면 어떤 전기 구조 없이도 추진 구조가 된다고. 그 원통형으로 많이 배치해 놓거나 끝에 또 환풍기처럼 이렇게 프로펠러 하나 달아주면 공기를 끌어들여서 강하게 내뿜어 줍니까? 그것을 작은 전기, 약한 전기를 가지고도 추진 구조가 된다고. 이걸 이제 키트, KGGB 같은 키트에 달아놓거나 재래식 키트에 달아놓으면 항속거리가 고공 에너지를 따라 투하를 시키면 엄청나게 길어진다. 또는 작은 부탄커스 같은 통으로 해서 추진 구조를 해도 그것조차도 고공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연료통, 휘발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수소가 됐든 뭐가 단소가 됐든 이걸다가 추진 구조, 분산을 이렇게 그 연소실로 보내서 태워주는 구조를 가지는 작은 통이라도 FA50 같은 거 달아놓으면 그걸로도 항속거리를 고공에너지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그걸 보조 연료통으로 사용하고 버리고 오면 돼요.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굳이 그거를 지금 현재 있는 연소실로 하나를 합쳐갖고 추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걸로 키트에다가 달아갖고 드론에도 그런 구조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전 세계 특허입니다. 제 이론과 기술은 또 있습니다. 그 전리층이 우주에서 이렇게 온 우주 공간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들에만 집중해서 가득한가? 지구 같은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런가? 바로 전리층이 파동적인 전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태양빛을 이쪽으로 유도한다입니다. 유도한다.
그것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 유도를 하는 방법을 따라서 태양 전지를 서로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금속판을 알루미늄이 됐든 뭐가 됐든 배치를 하고 뭐 구리판도 같이 결합할 수 있어요. 두께가 뭐 서로 대중서로 틀리다고 합시다. 두께가 이렇게 제일 얇은 것이 태양빛을 받는 쪽으로 가고 중간 정도 두께, 아주 큰 두께 이런 식으로 3겹이나 4겹, 5겹, 10겹도 만들 수 있어요. 판을 크게 해가지고 방송 반사판처럼 태양 집중시킨다. 기둥을 세워서 할 수 있고 숫자를 많이 하면 태양빛이 많이 집중되죠. 그래갖고 그것을 전기선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만들어 파동적인 것을 만들어 온다 그랬죠. 그런 전지판을 많이 직렬로 해서 쭉 해주면 전기가 강하게 줄다리게 하면서 태양빛을 전력으로 변환시켜주는 데 있어서 그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죠. 태양빛이 많을 때는 병렬로 그것을 놔가지고 보다 많이, 그래서 숫자를 이런 식으로 태양전지판을 많이 넣으면 빛이 이제 전기로 바뀌게 됩니다. 빛은 전기로, 태양빛은 전기로, 전기는 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히 실험에서도, 그러니까 현재 태양전지가 있는 거죠. 태양전지판이 있는 겁니다. 이 방식, 그래서 전력을 걸어주는 것이 핵심이고요. 전력도 파동적인 전기로 걸어줘도,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전력을 걸어주면 그 태양빛은 훨씬 더 전환이 돼. 태양빛이 적으면 의미가 없죠. 태양빛이 많아야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금속판은 서로 굵기가 틀린 입자 형태로, 아주 나노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입자 형태, 입자 알갱이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뭐 10가지 사이고 100가지 사이즈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렬로 쭉 배치를 하면 서로 굵기가 틀린 게 대중소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전기를 걸어주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일렬로 쭉 배치해가지고 금속판으로 만들어 놓거나, 또는 그거를 원하는 대로 회사 마음대로 굵기를 틀려, 그 입자의 굵기를 틀리게, 굵기나 두께를 틀리게 갖고 인적으로 배치하거나 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처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해서 금속판을 하나의 금속 소재 형태로 그런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태양 전지판으로, 또는 이것이 콘덴서도 될 수 있고요. 전기를 축적하는 콘덴서와 배터리 축적하는 배터리 형태가 셀의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작게 미니 나노 크기로도 만들 수 있고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사이즈대로 가공하는 거. 그때 절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팩들을 셀들을 연결할 때 직렬 방식과 병렬 방식 두 개를 병용을 해서 연결을 시킨다. 그 연결시키는 도서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다라는 거죠. 반드시 모든 전지는 제 방식은 그 직렬과 병렬을 병용해서 쓴다는 거죠.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콘덴서, 또는 이거를 또 이렇게 층층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트랜지스터로도 만들 수, 전기를 끊었다가 다시 연결했다 이러면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 이 금속판을 가지고 아주 작게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한쪽으로만 전기가 흐르게 안 하면 얇은 쪽에서 태양전지판의 얇은 쪽에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 그랬죠. 그럼 보다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형태 크기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전기를 걸어주면 이 한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슈퍼 다이오드가 만들어진다고, 전기차 아니고 후진 구조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층층층인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방향이 가면서 힘이 증폭되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 회전축이, 여기에 회전축이 있고 회전축에서 바퀴를 돌려주는 구조가 된다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의 형태인데 이것도 이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유압식 브레이크 액상이 들어있는 것이 밀어줄 때 홈을, 원형홈이든 뭐 사각홈이든 그것을 사각에서 들어가서 안쪽으로 뾰족하게 들어가는 형태든 홈을 파주면 유압이 굉장히 강해진다. 모든 유압 장치에는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브레이크 페달,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패드가 이제 디스크를 잡아주는 구조인데, 이것도 자전거도 이런 식으로 만들으라고 얘기했죠. 브레이크를 잡아줄 때 모든 브레이크 장치는 이런 구조를 사용합니다. 오토바이가 됐든 뭐가 됐든 바퀴를 잡아줄 때 이 층층이 구조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 층층이, 그럼 힘이 증폭된다고 얘기해요. 이쪽에서 한쪽으로 슈퍼 다이오드처럼 힘이 이렇게 증폭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슈퍼 다이오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형태를 거꾸로 배치해서 기어를, 회전 기어를 만들 수 있다. 톱니바퀴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회전 기어를 만들어줘서 강한 구동이 가능하다. 이것도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이론은 그 뭐라 그럴까 엉터리가 아닙니다. 이제 확실한 이론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기술 단계로 가고 있고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인 이론을 토대로 해서 모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방 보면은 주방 냄비나 후라이팬 모든 형태의 팬 등 모든 종류의 국종류 이렇게 안쪽에 원형 홈을 좀 파주면 대리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죠. 안쪽에 주방 안쪽과 옆면에 해주면은 물이 끓으면서 대리 현상이 일어나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끓거나 이중 뚜껑 유리라 그러면 이중 뚜껑으로 딱 했을 때 음식이 고온 고압에서 빠르게 조리돼 되게 맛있게 된다라고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 모든 주방 냄비와 이것을 가장 적절한 형태로 또 그런 원형 홈을 대중소 형태로 했을 때 서로 변화가 심해가지고 더욱더 빨리 끓는다. 일종의 그 압력밥솥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냄비인데 이런 형태로 앞으로 모든 주방 냄비나 이렇게 만드시면 재구조에 해당합니다. 삼중 바닥인데 맨 그 태양빛 태양전지처럼 맨 밑에가 얇은 게 들어가고 그 다음 두께, 그 다음에 가장 두꺼운 두께가 들어가면 이게 압력밥솥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은 그것이 열이 위로 이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강하게 빠르게 끓습니다. 이게 압력밥솥에서도 이 구조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압력밥솥에서도 이렇게 원형 홈을 파줄 수 있을까요? 내솥을? 네, 그렇게 해도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 같은 데도 원형 홈을 파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잘 잡힙니다. 엑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원형 홈을 파주는 기술은 그리고 원형 체인톱 같은데 원형 톱에도 톱날 뾰족뾰족한 바로 그 아래 부분에 원형을 좀 해주거나 이렇게 파주면 훨씬 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내구성 이상이 없을 정도로만 전체 회전 톱날에 있어서 거기도 원형홈을 얇게 대중소 형태로 파주든지 얇게 가장 적절한 사이즈로 파주면은 강한 회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래 좀 쓰다가 그 깨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구성에는 이상이 없게 파시기를 바랍니다. 깊이를. 그다음에 골프공 홈처럼 골프채의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모든 골프채에 적용돼 헤드 부분 맞는 부분에 원형 홈을 파주거나 사각홈을 파주고 홈의 형태는 디자인은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니까 그걸 일일이 어떻게 할 수가 구조 원리 홈을 파주면 압력이 증가된다는 원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도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자동차의 뭡니까 타이밍 벨트와 산업용 모든 벨트 부분에 밑부분에 원형 홈이나 이렇게 파주면은 굉장히 뭐 사각홈도 괜찮아요. 아주 얇게 파주면 또 접착력이 좋아가지고 강하게 됩니다. 그 밑면은 윗면보다 그 밑면이 좀 더 뭐랄까 약간 넓거나 약간 정도 두터우면 더 강하게 돌려집니다. 자전거 체인 부분에서도 체인 밑부분을 도 넓고 무겁게 만들어주면은 체인이 강하게 돌아져요. 체인 형태의 모든 것 체인 톱날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가 만든 그런 이론을 가지고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고 그 구체적인 기술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술까지 적용된 지적재산권 특허 아이디어 부분이죠. 사업상에 많은 아이디어도 있고요. 그래서 뭐 종류도 너무 많고요. 이것을 반드시 기술료를 지급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개 기술로 해서 전 세계가 만약에 이것을 기술을 너도나도 갖고 있다면 그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생산하지 수출 구조를 가진 일본이나 중국이나 수출 구조를 가진 데는 그래서 망하죠. 달러 혹시라도 달러 구조 망하면 어떻게 미국이라도 어떤 무역 적자가 심해질지도 모르죠. 수출 다른 나라도 다 만들고 있는데 굳이 수입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수출 시장 자체가 무너져서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기술 자체는 엉터리가 절대 아닙니다. 기술 자체 어떻게 보면 기술 구조는 의학을 가지고 뭐 드라이기를 가지고 피병 다 치료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유한낙스하고 과산화수소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죠? 베이킹 소다를 합하면 70대 한 20대 10 이렇게 합하면 과산화수소가 한 20,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 10 들어가고 유한낙스 뭐 프로테인 좀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피부병이 다 치료돼도 얼굴에 발라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항문에 발라도 이상이 항문이 제일 약한데 병문 피부가 원산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드라이기로만 치료하고 약초로만 치료했는데 그걸 갖다가 안에 깊숙이 침투해서 약재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안전하면서 이걸 찾았어요. 결국 찾았고
결국엔 이게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한 달 정도 바르니까 완선이 없어졌거든요. 2년 동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냄새도 없어지고, 냄새 없애는데도 사용할 수, 이게 이제 이 제품 이제 피부병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고, 치질 치료제, 치질이 피나는데 이렇게 살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균을 화장품 원료나 각종 모든 살균제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령 살균하는 모든 부분이겠죠. 살균하는 모든 부분, 종이 박스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살균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을 과일 세척할 때도 괜찮을 것 같은 허가는 날지는 모르겠어요. 화장품 연료에 이런 것도 들어가시고, 그다음 유한낙스 뚜러퐁을 아주 희석을 해가지고 썼더니 얼굴이 매일마다는 아닌데 며칠마다 한 번씩 씻거든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피부가 좀 환하게 된다 그러나 주름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요? 별다른 피부병도 없고 뾰루지 하나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화장품 연료를 사용하거나 종이박스 등에 넣어가지고 여기서 한 곰팡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제 방식입니다. 세탁 세제로서도 좀 넣어가지고 희석해서 넣어가지고, 다만 유한낙스가 좀 색을 좀 변색을 시킬 수 있사오니 이 부분을 프로테이저를 놔둬서 넣으시면 세탁 세제로도 계단을 청소했는데 너무 깨끗해. 유한낙스하고 뚜러퐁을 섞었더니 물 조금씩 타가지고 했더니 줄눈에다가 그냥 그 원액을 유한낙스 50, 뚜러퐁 50 또는 유한낙스 60, 뚜러퐁 40 해갖고 붓으로 딱 줄눈에 바로 다 이제 수십 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다른 방식에 비해서 너무 쉽고 완전히 새 것처럼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얼굴에 다시 써볼까 생각을 해가지고 하얘지니까 표백지처럼 계단도 씻어놨더니 몇 달 전에 씻은 게 계단이 깨끗해. 너무 놀랍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산업적으로 사용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일 같은 거 씻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인체에도 이상이 없는데 유한낙스나 아니면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를 가지고 유한낙스는 소금 기반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그렇죠. 적혈 같은 게 죽겠지. 미친 사람들이나 그걸 가지고 과일 같은 거 세척하거나 세척제로 하거나 농산물을 세척을 해가지고 이게 허가는 날지는 모르겠어요. 과일 겉껍데기가 있는 과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곰팡이가 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처리할 때는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씻고 나서 한번 살짝만 저농도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체 먹을 때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박스종, 종이 박스 정도는 몰라도 종이 박스나 각종 합판 종류 섞어보드에 이것을 섞을 수도 있어요. 각종 제품에 이걸 섞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